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입속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구강암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암이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구강암을 통해서 암이 오게 되면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의 암이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잘 살피면 미리 예방을 하거나 또 초기에 증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 내에 갑자기 무슨 변화가 생긴다든지 오늘같이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치과에 방문하시고 또 치과에 방문하셨다 꼭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의뢰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강암 초기 증상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 발견이 생명을 지키는 건데요. 구강암 그리고 금연 초기 증상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하겠습니다. 구강암이라는 것은 구강 입속 조직에 결국은 발생을 하고 그게 뼈로 전이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암을 구강암이라 그러고요. 혀나 잇몸, 입천장, 입술 다양하게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조기 발견이 생존율은 굉장히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초기에 구내염이 결국은 구내염과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심히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구강암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우리가 보통 잘 아시죠? 흡연, 과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곽에 구강암에 대한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로 보기 흉한 그런 사진들이 나오는데도 흡연을 아주 강하게 하시는 분들 오늘 꼭 이 프로 보시고 검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음 그리고 구강위생 불량 너무 잘 맞지 않은 틀니나 보철물로 인한 만성 자극 그리고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게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관련되어 있는 감염입니다. 꼭 아셔야 될 초기 증상으로는 2주 이상 낫지 않는 입안 궤양이 있다. 입안이 헐었는데 평소에는 입안이 헐면 하루 이틀 2, 3일 양치하거나 약을 바르거나 하면 낫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이런 경우 그리고 통증이 없는데 조그마한 혹이 이렇게 나 있다. 그리고 그 색깔이 붉거나 흰 반점이 지속적으로 생겨져 있다. 일반적인 아프타성 구내염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혀 움직임이 갑자기 불편해진다. 이 경우에는 혀의 종양이나 아니면 뇌의 문제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언어가 불편해지고 혀를 움직이기가 힘들다면 꼭 진단을 빨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발음, 씹기, 삼키기 등이 어렵다. 그리고 원인 모를 잇몸의 출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긴다. 그리고 턱, 목 부위에 부종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 하루 이틀이 아닌 2주 정도의 장기적인 어떤 그런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강암과 헷갈리는 쉬운 증상은 단순 구내염과 굉장히 구별이 어렵다는 게 사실은 문제고요. 그리고 단순 구내염은 잘 아물고 잘 치료가 됩니다. 뜨거운 데이거나 구내염이 생기거나 또 입술을 물거나 그렇게 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는 치료가 잘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에 방문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꼭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턱, 뼈 그리고 다른 쪽에 침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빨리 조기에 치료를 하면 그만큼 좋습니다. 빠른 조치를 해야 턱뼈나 혀나 여러 군데 이제 옮겨가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치과 검진을 받으시다가 특히 우리가 치아 있는 부위라든지 얼굴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관찰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오랫동안 진료를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상세히 보면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상포진 같은 거라든지 또 그리고 구강암 그리고 이제 상악동이라든지 이런 쪽의 암들 이런 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정말 드물게 초기 증상으로 발견해서 한 10년 전 뭐 이렇게 그때 발견해서 지금까지 수술을 다 하시고 상황은 여러 가지 재활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 지인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핵심 포인트 3가지는 꼭 가시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빠른 조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공황암은 구내염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내염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꼭 치과를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흡연, 음주 등을 멈추기. 흡연자의 경우에 구강암 발생률이 뭐 수치상 표현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구강암 발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로 턱이나 목이 많이 붓거나 입을 움직이기가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는 꼭 의심을 하고 기본적인 내과, 이비인후과 또 그리고 구강내 치과에 꼭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퀴즈 한번 풀어보시죠. 유영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구강암 초기 증상 이야기 나눴고요.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건강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초기에 발견하면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김현 목사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낮에는 아직까지 좀 많이 더워서 건강 유의하시고 또 기온 차이가 많이 날 때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지 못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도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염 같은 뭔가가 2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구강암 초기 증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병원을 꼭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속에 붉은색 반점이 생기는 증상 이런 경우에도 살피는 게 좋으시고요. 목이나 턱이 붓는 증상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목이 턱이 붓는 증상 중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렇게 가시면 좋겠죠. 네 번째로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빨리 멎는 증상. 피가 빨리 잘 멎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1, 2, 3번은 정상적인 거지만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입속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첫째로는 이제 우리가 아스피린이라든지 피가 잘 멎지 않게 하는 그런 약물도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썼을 때 증상을 먼저 살펴보고 또 입안에 피가 잘 멎지 않았을 때 스케일링이라든지 기본적인 관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은 살필 수가 있겠죠. 또 특히 이제 백혈병 같은 증상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암 같은 경우에는 구강 내에도 출혈 증상이 멈추지 않는 그런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답 4번입니다. 영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구강암도 유전이 됩니까? 구강암 자체가 이렇게 생기는 것은 유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성군 오늘도 치아 건강 좋은 하루 보내세요. 했는데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주 접하지는 못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러 이제 어려운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런 경우들 잘 살피시면 좋겠고, 치과 검진, 정기적인 검진 꼭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구강암 초기 증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들으시면서 미고송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에 혹이 생겼나요? 붓고 피나고 아프면요,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입속 신호 들어보세요. 입을 열고 매일매일 살펴보아요. 혹시 몰라 작은 변화 치과 선생님께 말해요. 2주 넘게 아프다면 반드시 검사 받아봐요. 빨리 알면 괜찮아져요. 우린 지킬 수 있어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